한국 시간 수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에 챔피언스 경기들이 이어졌고요. 금요일 새벽에는 당연히 유로파리그 경기가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는 매치업이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경기가 꼬박꼬박 한국 시간 금요일 새벽에 보통 열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토트넘 경기 손흥민 선수가 아마 뛸 것 같은데요. 레인저스 원정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 오전 5시에 레인저스 원정을 떠나는데요. 뭐 스코틀랜드라서 그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근데 뭐 스코틀랜드가 그렇게까지 가깝진 않기 때문에 뭐 원정의 그런 맛을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같은 나라긴 하죠. 말은 이제 원정이지만 뭐 이걸 모르시는 축구팬은 없겠죠. 예. 같은 영국, UK 안에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 축구협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원정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엄연한 같은 나라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진한 상황을 지금 레인저스 원정에서 깨야 되는 상황이고요. AS 로마전처럼 다 잡은 승리를 놓치거나 아니면 첼시전처럼 2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거나 예,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더 지금 토트넘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기 초반에 운영이 별로더라도 뒷심의 토트넘, 뭐 많은 역전승, 이거 무슨 우리 팀의 성격이다, 스피릿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되게 막 좋게 막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스피릿이 사라지면 초반에 이득을 못 보는 토트넘만 남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상당한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이게 팬들도 점점 불안해지는 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기들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이런 기대감도 좀 사라지고 불안감도 커지고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세트피스 수비라든가 역습에서의 수비, 이 두 수비에서 취약한 모습을 노출을 했고요. 본머스전이 대표적이죠. 세트피스 한 방에 무너지면서 결국 0대1 패배를 맛봤고, 예, 최근에는 선수 관리 문제로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부상이었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더벤이 지난 첼시전에서 나란히 복귀를 했죠. 빨리. 네. 무리한 선발 복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로메로는 15분 만에 주저앉았고, 판더벤도 후반 30분경에 경기를 뛸 수 없다는 신호 보내고 교체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예상하는 거는 로메로는 6주 부상 정도. 그 다음에 판더벤은 3주 부상 정도. 예,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판더벤은 같은 부위 부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리한 복귀가 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뭐 로메로는 같은 부위가 아니다. 다른 부위다. 내가 당겨 써가지고서는 거기가 또 덧난 게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려고 해도 사실 여기 아파서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런 경우는 뭐 축구에서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 뭐 그거 생각하면 쉬워요. 오른발 다쳤을 때 왼발이 더 많이 쓰니까 왼발이 다칠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처럼. 지금 김민재 선수도 한쪽 발목이 아파가지고 신경 쓰고 계속 뛰다 보니까 다른 쪽 무릎이 아프다고 직접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래요. 예, 원래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항변이 조금은 좀 무리수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는데, 하여간 토트넘은 박싱데이까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동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뇌부와 뭐 라커룸 신뢰는 여전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일 치르는 이제 유로파리그 성적을 또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게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조지면 진짜로 어떤 목이 날아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네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든든한 기둥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레인저스와의 경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이따가 또 언급하겠지만 순위상으로도 레인저스가 8위, 토트넘이 9위입니다. 승점은 동률이고요. 예, 지금 득실차로 순위가 갈려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분위기 반등의 서막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패배를 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대가 저무는 이제 무대를 지켜보는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꽤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 내 사정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뛸 것인지, 뛴다면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등을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우리 토트넘 경기 팔로우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센터백 뿐이 아닙니다. 부상자가 전 포지션에 걸쳐서 상당히 많죠. 지금 일단 9명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상기했듯이 로메로와 판더벤 이미 부상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벤 데이비스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죠. 비카리오는 여기까지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수비진은 거의 괴멸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드 드라구신과 아치 그레이 조합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센터백을. 네, 뭐 팀 내 뭐 이를테면 3순위 센터백과 5순위 센터백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직접 경기 전 기자회견 통해서 그레이가 센터백을 메워야 할 선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 센터백 조합은 드라구신 그레이 말고 없으니까 이제 이 둘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진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공격진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히살리송과 윌슨 오도베르는 결장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키 무어도 지금 원래는 그래도 레인저스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그 댄 킬패트릭 이제 토트넘 전담 기자죠. 이제 직접 언급한 게 올해 내로 돌아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이제 그나마 희망이었던 2007년생 마이키 무어의 복귀도 올해 내로는 어렵다라고 지금 된 상황이고요. 브레넌 존슨도 부상을 당했잖아요. 지난 경기에. 네. 레인저스전에서 복귀하느냐 마느냐 좀 어려울 거라고 지금 현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부상이거나 뭐 거의 부상이 아닌 수준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거는 너무 금방 열리니까 이건 못 나온다. 예,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예측하는 복귀는 이제 레인저스전 이후 리그 경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진에 지금 있는 선수가 손흥민, 도미닉 솔랑케, 데안 쿨루세프스키, 그 다음에 티모 베르너 이 정도 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냥 어찌 저 중에서 이제 4분의 3 골라가지고 3명 짜고 1명 벤치 이게 끝이네요. 예. 허라. 그리고 지금 상황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티모 베르너가 벤치를 하고 손흥민, 솔랑케, 클루셉스키가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트넘의 상황은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지금까지 유로파에서는 꾸준히 로테이션을 돌려왔거든요. 근데 뭐 마이키 무어가 오른쪽 나왔다 왼쪽 나왔다가 뭐 네이마를 했다가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로테이션을 돌리기에도 민망한 상황이에요. 선수단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선발로 나서서 레인저스 골문을 겨냥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토트넘의 예상 선발 라인업은 4-3-3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4-2-3-1을 할 수도 있고 4-3-3을 할 수도 있지만 같은 멤버로요. 예, 같은 멤버로. 요즘에는 뭐 주로 4-3-3 형태로 배치를 하니까 예. 그렇다 치고 늘 해오던 3톱을 쓸 것이다. 그쵸. 이런 전망이고 말씀하신 3-3에 맞춰서 준비해 주신 라인업을 보면 아마 솔랑케는 뭐 당연히 스트라이커고 예. 좌우가 손흥민, 쿨루세스키가 되겠군요. 그렇죠. 이키와 과온 사실 예전에 상당히 익숙했던 좌흥민, 우 쿨루세스키 조합을 네. 간만에 또 보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원에는 메디슨, 벤탄쿠르, 파페사르. 벤탄쿠르가 여기는 진짜가 아니니까. 그렇죠. 뛸 수 있어서 메디슨, 벤탄쿠르, 파페사르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수비진에 우도기, 아치그레이, 드라고신, 포로. 이것도 이제 센터백들이 후보가 아닌 만큼 풀백은 완전 풀주전으로 그렇죠. 갈 거라는 그런 예상이고요. 물론 풀백조차 후보 1순위가 좌우 모두 약간 그레이 느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 센터백으로 놓으면은 또 벤데비스도 없고 후보도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는 최근에 비카리오 대신에 주전으로 쭉 뛰고 있는 포스터가 나온다. 결국에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중에서 최상의 멤버가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그래도 로테이션을 돌리겠다라고 하면은 파페사르가 루카스 베리발로 바뀌는 그런 정도의 조금 소극적인 로테이션이 가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토트넘을 상대하는 레인저스는 어떻냐? 최근 8경기에서 6승 2무. 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 네. 이게 단순히 리그에서는 사실 레인저스가 거의 2강 체제이기 때문에 리그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유로파 리그에서도 꽤 훌륭한 성적이거든요, 지금. 예, 지금 올림피아코스랑 원정에서 무승부 거뒀고, 그 다음에 니스 원정에서는 4대 대승 거뒀고,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에서도 현재 레인저스가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대다. 이런 점은 분명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득실로 앞서서 토트넘이 9위, 그 다음에 레인저스가 8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과 레인저스 중에 누가 16강 직행 티켓에 가까워지느냐 이걸 결정짓는 경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승점 6점짜리 예. 경기인 거죠.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은 3점을 따고 레인저스한테 3점을 빼앗아 오는 그렇죠. 승점 6점짜리 경기에 가깝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 스탯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보여주는 번뜩임을 보면은 진짜 때로는 이젠 진짜 예전보다 더 축구가 늘었나 싶을 정도로 센스나 그 경기 읽는 눈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부상의 여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또 꾸준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예. 또 예전이라면 오히려 넣었을 것 같은 상황이 좀 아쉬울 때도 있고 예. 또 빗나갈 때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예전보다 더 좋은 점과 살짝 아쉬운 점이 공존하는 그런 시즌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스탯만 보면 모든 대회 5골 4도움 뭐 반 시즌밖에 안 했는데 5에 가까운 거니까 네. 이번 시즌도 10의 페이스 정도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첼시전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 만대 골을 넣으면서 물론 팀은 졌지만 득점 감각이 살아 있다는 것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보여줬어요. 경기 도중에 한 2개 정도 못 넣어가지고 평점을 팍 깎은 현재 매치들이 있지만 손흥민이 아무튼 한 골 넣었다고. 예. 한 골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 유로파리그 AS 로마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대회 마소거리 득점도 했고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왼쪽 측면은 그래도 익숙한 그런 조합이 나선단 말이죠. 제임스 매디슨과 데스티니 우두기면은 사실 지난 시즌에 한 시즌 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그 조합이란 말이죠. 손흥민 제일 선수가. 잘 될 때의 조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합이 좀 성공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은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공격 포인트를 올릴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메디슨이나 그 데스티니 우두기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보다 더 뒤쪽에 있는 포지션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파고들거나 마무리하는 걸 더 좋아하지 패스를 막 주는데 능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는 건 시나리오 상으로는 오히려 오른쪽에 셉세비가 그 볼 호그, 어그로 그쵸. 이렇게 해서 수비의 시선들을 다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놓고 그들의 등 뒤 수비의 어떤 시선 배후로 들어가는 손흥민 쪽을 본다든지 예. 이런 식의 패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패턴인데 그게 한번 나와준다면 손흥민과 또 이제 토트넘 팀에 굉장히 요긴한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시즌 초에는 손흥민 선수는 가급적 유로파리그를 뛰지 않고 그렇죠. 손흥민뿐 아니라 주전들이 뛰지 않고 대신에 이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도 연승을 했어요. 그렇게 3연승 했잖아요. 그 맞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워낙 급해졌다 보니까 예. 주전들이 풀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이번 레인저스전 손흥민 선수가 나온다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어떤 플레이를 할지 토트넘은 이것을 반등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